채권 금리가 지금보다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보는 쪽인 거죠. 그래서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한테는 아유, 그냥 채권 사두세요라는 거고, 경기가 회복된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너무 먼 이야기다. 반도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2분기는. 사실 1분기 적자 안 난 것도 신기했어요. 이차전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셀 리포트가 요즘 나와서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를 어떤 분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뭐 보고서는 읽었는데 신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슬프고요. 저도 30년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는 동안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한 게 한 15년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애널리스트가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을 모르고 발표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근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신조가 있어서 했을 건데, 저것도 자료에 발표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영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마 리서치 센터장이었으면 이 보고서 내라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상처를 입고 다치고 심지어 애널리스트를 접은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코스메틱 장세 비슷한 일이 많았어요. 코스메틱 장세, 화장품 장세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중국도 특히 우리나라 그 이제 생산업체들, 뭐 그런 회사들을 활용해서 중국 기업들도 전부 다 추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메틱이 중국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여기가 아무 견제 없이 우리가 중국 화장품 시장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드는, 중국은 우리 내수 시장이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현실화 되겠는가라는 쪽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뭐 주주들이 모임들 막 그런 데서 비난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절필하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업계를 떠나신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례로. 그 코스메틱은 아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업종. 그래서 이분이 이걸 썼을 때는 좀 많은 그 각오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내면 어떻겠니? 아니면 그 회사 이름을 쓰지 않고 산업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게 어떻겠니? 정도로. 실제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꺾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 보고서를 많이 읽으니까, 저는 읽는 게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들의 2차전지 산업 보고서의 뉘앙스들이 올해 2월, 3월을 지나면서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굳이 리듀스, 비중을 줄여라, 매도잖아요, 사실상. 그런 보고서를 쓴 용기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라면 산업보고서 내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섞어서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그 매도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된 증권사들 중에 상당수, 그 기업의 상당수가 그 애널리스트를 자기 회사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출입증을 요새 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출입증도 발급 안 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리서치 팀장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네, 보고서는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바이 리포트밖에 없냐 라고 하지만 셀 리포트를 쓰는 순간 욕을 먹기 때문에 너무나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매도 보고서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헤지펀드 산업이 발달해야 되고요.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공매도 이번 그 게임스탑 사태 보셔서 알지만 공매도 함부로 하면 망해요. 헤지펀드 2개나 망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로 쉽게 돈을 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근데 저는 공매도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매도를 할 그런 정성과 능력에 저 같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살 게 없다면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면 되지. 굳이 뭐 공매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동성 면에서 어려움이
우리나라 규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이제 그 규제도 더 강화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한국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시장이라는 게 한번 침체되면 10년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2000년에 3000포인트 고점을 치고 지금 아직도 1000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지난번 10년 동안 보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기업 이익은 차곡차곡 올라갈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그렇게 목을 메고 한국 기업이라고 그렇게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주들 뺨 따고 때리는 기업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와서 주주 보상하겠다라는 그 모기업도 그렇고요. 저는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기업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공공기관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계시던 회장님들 감옥 가는 회사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전임 회장들 중에 감옥 안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이 주식에서 승부를 봐서 나 빨리 은퇴하겠다. 아니, 능력 되면 하는 거고요.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종목 피킹도 잘 안 되고 남들 다 수익 났다고 해서 정말 뒤늦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유, 소액은 내도 된다 나는. 근데 인생을 걸지 말자.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좀 다변화하자. 이게 재무, 파이낸스 전공 박사의 공부 교훈이죠. 뭐. 운이 좋고 능력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 해봐요. 그분들한테 말도 안 들었고 이 방송도 안 볼 거예요. 뛰어난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일을, 자기 미래를 찾아서 하시는 거고 다만 저는 급등주, 급등 테마 그리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시장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는 기업들이 급등할 때 그 에너지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근데 1년 뒤에도 이 주가가 유지되거나 여기서 더 많이 올라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거 테마주 한 번만 공부해보자 정도. 네. 그러면 2차전지 한국 주식에 이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은 이기면 좋지만 한국 기업이 잘 안 될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응원은 하고 미국은 저는 매력이 별로 없다. 지금요? 이게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그 성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PSR, 매출액 대비 주가로 많이 보는데 지금이 2000년 레벨이에요. 역사상 최고 버블. 그래요? 예, 30% 조정받은 게 그죠? 30% 조정받고 아직도 정고점은 회복 못한 것 같은데. 예, 정고점이 뭐예요? 아직도 빠지는 게 30% 빠지면 오를 때는 50% 올라야 되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30% 빠졌으니까 이제 뭐 올해 10몇 프로 올랐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비싸죠. 물론 금리 떨어지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밸류에이션은 항상 시소라. 금리 떨어지면 또 미래 성장 전망 밝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뭐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조건 간다라고 말하려니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요새 유럽 증시 잘 가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마디 싸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싼 건 중국이랑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 간 거죠. 우리도 많이 싸서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한 400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도 코스피가 그렇게 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0.95배, 0.94배 정도 되니까 뭐 역대 평균보다는 싸다 정도지만 작년에 0.8배도 한번 깨지고 했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게. 그러면 지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뭐 존슨앤존슨이나 배당을 딱딱 주니까 주가는 수정 주가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도 이번 반등이 기술주에서 나왔잖아요.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에서의 반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라든가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꾸준한 맛은 있는데 급등의 이번 장 급등에서는 그래도 재미가 없었죠. 그냥 배당 받는 재미로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재미로 사는 주식들이지. 그리고 또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 좋을 때 사라는 거지. 그 회사가 저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올 초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올 연말 되면 따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사는 네네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네.